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님 모시고 어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또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실시간으로 저도 계속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네. 지방선거가 이제 끝이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또 결과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셨나요? 예. 투표율이 굉장히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투표율도 역시 이제 좀 올라갔는데요. 보통 60%인데 대통령 선거가 보통 80%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70%.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제 아래였는데 네. 특히 강주만 놓고 보면 40대 중후반. 4년 전에만 약 50%가 좀 넘었어요. 그만큼 투표율이 났는데. 특히 이제 강주를 놓고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실제적 투표 날에 투표를 하나만 다 할 의미를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리는. 네.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이 곧 승리로 가버리는 이런 네. 구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낮았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제 지역주의 구도가 좀 완화됐어요. 호남은 이제 민주당, 그 영남은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이번에 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대구와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를 제외하고는 전원 속건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부산, 뭐 울산, 경남도 그렇죠. 그렇고. 예. 이게 사상 최대의 일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수성하려는 그 사람들과 탈환하는 민주당의 혈투가 벌어지면서 투표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엔 또 민주당이 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1년째 좀 넘도록 70% 중반을 그렇죠.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덩달아서 민주당 지지율도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 영향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반도의 그 평화, 그렇죠.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북미 회담이 그런 대형 이슈들이 지방선거를 흡수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보수의 계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가 보수의 그 아젠다였잖아요. 선거 때마다 안보 문제, 빨갱이 탈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제 문제를 두고 놨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갖고 독점을 해버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수가 설자를 잃은 거죠. 그렇죠. 예.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 집권했으면서 경제를 이렇게 만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다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쪽 보수의 어떤 진영에서도 네. 그 논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다 눈높이가 보니까 봤을 이제 때. 보수 쪽에서 내세웠던 아젠다들이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수의 분열이 이제 한몫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남에서 그 민평당하고 무소속이 좀 선전을 좀 했습니다. 네. 예, 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역대 지방선거에 매 지방선거 때마다 그 무소속 단체장들이 한 8명씩 나왔어요. 네네. 4년 전에 8명, 8년 전에 7명, 또 12년 전에 7명. 그러니까 전남은 매 선거 때마다 무소속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냐? 그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높은데 막상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8명이 비민주 후보들이 당선된 걸로 좀 나오는데요. 맞아요. 예. 네. 뭐 큰 이변은 아니네요. 전남에서는. 그렇죠. 네. 그만큼 인물을 좀 중시해서 우리가 인물을 뽑을 때는 뽑는다는 거죠. 예. 근데 꼭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네. 인물 좋게 보면은 네. 맞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적잖아요. 5만, 네. 4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선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현직, 그 군수, 단체장, 뭐 조합장 이런 분들의 조직력을 갖고 조직을 있잖아요.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본인이 민주당 후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 조직을 조직을 통해서 인구가 한 4만, 5만이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천 명 정도만 확보하면 당선이 돼버리는. 그렇군요. 그래서 신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무소속 후보가 1등, 2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3등을 했잖아요. 예. 근데 무소속 1등, 2등 후보가 현직 군수, 전직 군수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그 민주당 후보로 낙점을 받았는데 젊은 후보 아바야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주목할 만한 당선자 혹은 낙선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구미시장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그렇죠. 점. 경이로운. 경북구미 하면 이거 정말 그 어마어마한 보수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본토죠. 예, 본토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구미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고향을 이제 민주당이 탈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충격, 탄생이 나올 만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정세용 그 당선자인가요?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했던 게 이제 오늘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 향수로 불러일으키는 정치 나는 이제 차단하겠다. 예. 더 이상 역사 속의 인물을 가지고 정치 이용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5년 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박정희 향수가 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바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번에 구미시장하고 당선된 민주당의 정세용 그 당선자가 이걸 이제 막겠다. 그러면 앞으로 구미시에서 벌어질 박정희 그 기념관인가요? 그렇죠. 예. 권리 기념관도 이제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목포에서는 민평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목포 시장에 접전을 벌이다가 290표 차이로 민주당이 아, 당선이 저는 새벽에 됐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니까 그 저희가 그렇게 강조했던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갈라졌더라고요. 저는 깜짝 이제 놀랐습니다. 예측을 했던 게 바로 예. 그 부분이에요. 예, 뭐냐면 조직 선거냐 바람 선거에 따라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람이 조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 선거가 민평당이 됩니다. 네, 근데 투표율이 높아버리면 이걸 바람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민평당이 앞섰는데 바람 선거에 이번 투표가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 때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을 찍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내 고향이니까 1번. 투표를 해야 되겠고. 네. 왜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내 고향 민주당 1번 그런 이런 게 거구나. 작용을 많이 했죠. 또 이번에는 낙선자를 좀 살펴볼게요. 광주 시의원 출마한 양혜령 후보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당초 이제 그 민주당 구청장, 동구청장 경선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 이제 낙선을 했었는데 이대로 끝나야 하는데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서 또 낙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우리 현행법에 2002년도에 만들어진 이인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를 경선을 해서 떨어지면 출마할 수 없는데 네, 굳이 출마를 한다면 다른 정당에 급수를 낮춰서 이제 단체장이 도전했으니까 다른 정당, 바른미래당 가서 시의원으로 도전은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를 먹었던 게 뭐였냐면 잦은 당적 변경, 양혜령 후보가 네. 그런 페널티를 먹었었는데 또 이렇게 정당을 옮겨가지고 낙선하면서 정치가 좀 코미디화됐다 이런 평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뭐 광주시 의회라든가 전남도 의회의 어떤 그 이제 의석수의 변화가 좀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습니까? 계속 민주당이 이제 강역 의원, 기초 의원을 독주를 했었는데 이번 더 심합니다. 전체 23명 강역 의원, 광주시의원 중에서 22명이 민주당, 그리고 한 석이 정의당. 네. 그 정의당도 비례대표로 온 비례대표. 거죠. 예. 예. 전남 같은 경우는 58명 중에서 54명이 민주당이고 평화당, 민평당의 2석, 정의당 2석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강주나 전남이나 민주당의 독주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독주 체제를 예.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한 당이 독주를 하게 되면 이게 야합이 되고 단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반대할 세력이 없어버린다는 것이 네.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거를 하면서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기초의원 선거로 가보면 네. 기호 옆에 가나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부여를 받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기초의원은 이제 정당 공천 표시를 못하게 됐어요. 네. 이제 1, 2, 3 모든 후보들이 1, 2, 3이잖아요. 숫자잖아요. 그래서 기초의원들은 정당 공천 표시를 못하니까 가나다로 했는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가번, 나번, 다번을 뭐 정당의 공천 심사위를 열어가지고 네. 기초의원을 뭐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장들이 이제 하는데 뭐 공평하게 했다고 하지만 가번을 받으면은 당선될 확률이 한 90%, 네. 나번은 한 75%, 다번은 25%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가번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나번이라도 받으려고 그렇죠. 기초의원들이 노력을 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들어보니까 가번을 배정했던 후보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어려울 때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들 위주로 많이 했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공천심사를 열어서 후보자를 선정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죠. 잘 보여요. 네. 네, 그 그렇습니다. 가번 나번을 봤네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향후 정치 지형이 조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대표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기 전당대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든가 아니면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가지고 대표를 세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당하고 붙어서 흡수가 될 것이냐. 흡수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두 대표인 바른미래당 두 대표인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사퇴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딸 뭐 박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졸업식이 있는데 외동딸 그 설희 씨인가 그분이 이제 졸업식에 참석하겠다. 네. 그래서 미국 가겠다. 아마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좀 식히고 향후 전국 구성을 한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바른미래정당 같은 경우도 두 대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민평당 같은 건 아직 뭐 특별하게 논평을 냈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전남에 딱 세 군데 단체장을 민평당 같은 경우도 박지원 네. 의원이 조금 네. 전남에서 어떻게 보면 의석수를 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대에 약간은 조금 이렇게 못 미치지 않을까 해서 또 변화가 있을 것도 같고 그죠? 네. 가장 중요한 본토인 목포시장부터가 그렇죠. 아. 뺏겨버렸잖아요. 네. 목포시장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주 네. 자존심의 싸움이고 타격이 크죠. 네. 아까 자유한국당이 구미시를 뺏긴 것처럼. 맞아. 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민평당은 향후 거취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대현 씨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